드라이버 스윙은 충분히 큰 교정 없이 잘 하셨고 드라이버 스윙과 아이언 스윙이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패턴이라는 건 비슷하거든요. 근데 채가 짧아지니까 이제 이게 보여요. 물론 공은 지금 바로 갔고 패스는 좋았으나 자, 제가 한 가지만 이쪽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원체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준호님 같은 경우는 근육의 양이나 근육이 그 여러 가지 관절을 감싸고 있는 범위가 되게 빡빡하세요. 몸에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꼭 그렇진 않지만 확률상 몸의 회전 반경이 클 수가 없어요. 확률상. 그래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거나 이런 속근육 운동을 하시면 사실 도움이 되시는데 자, 그로 인해서 몸의 움직임이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손의 힘이나 손의 감각 이런 관절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되는 스윙 타입이세요. 공이 훅이 나는 게 싫으셨고 일관성이 없었던 게 싫으셨던 분이라 지금 손을 가까이 붙이면서 A타입 스윙이라고 하는 손을 몸에 가까이 붙이면서 샤프트를 이렇게 세우는 이렇게 해야지 컷샷을 치거나 이 다운블로잉 할 때 손을 조금 더 몸에 가깝게 내려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의도하신 게 보여요. 그런데 손이 좀 가까워지면 이렇게 올라가신다는 얘기는 몸의 움직임보다 손의 힘의 양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클럽이 시작이 되게 되면 손은 무조건 몸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과 손이 함께 올라가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궤도를 중간의 과정을 변형하거나 교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첫 셋업, 처음에 시작하는 첫 단추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좀 신기하게 느낀 게 아까 드라이버 칠 때는 이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아이언을 치시니까 조금 백스윙이 작게 나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이게 본인이 스스로 지금 컨트롤해서 좀 아이언 할 때는 작게 하시는 건지 풀스윙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어떤 부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필드 나가서 거리를 맞춰서 쳐야 되는데 이제 뭐 풀스윙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거리 맞추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m도 덜 쳐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짧은 클럽으로 더 쳐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필드 나가면 이제 풀스윙을 거의 파3에서 한두 번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4분의 3 스윙이나 뭐 이런 거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리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미스샷이 많이 나요. 이제 연습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일관성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신 거랑 아이언의 거리 컨트롤을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사실 몸의 움직임으로 이 움직임을 주로 사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풀백 스윙을 하나 하프를 하나 4분의 3을 하나 공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몸의 사용을 하다가 차단시키고 손의 움직임으로 무언가 궤도를 컨트롤 하시게 되면 확률상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멀리 가고 어떤 때는 적게 갈 수도 있고요. 거리는요. 클럽이 갖고 있는 로프트가 해줘요. 플레이어는 스윙만 할 뿐이거든요. 어떠한 거를 먼저 움직여서 스윙을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세게 친다고 멀리 가고 작게 든다고 적게 가고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진짜로 맞추기 더 어려운 방법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갖고 계신 아이언이 몇 번이시죠? 7번. 7번이시죠? 7번 보통 얼마나 나가세요, 거리? 그 필드에서는 한 150. 150? 근데 이제 뭐 풀스윙하고 그러면 160분 하고. 자, 그러면은 90분 하고. 지금 140m를 7번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150m인데 150m 상황이지만 140을 쳐야 핀에 공이 붙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클럽으로 140m를 한번 쳐보세요. 공이 휘죠? 네. 그래도 거리 컨트롤은 좋으셨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40m를 쳐야 돼요. 풀스윙을 하시면, 레귤러 스윙을 하시면 150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140m를 쳐야 되는 경우, 일명 컨트롤 샷이라고 하죠. 자, 방향이 오른쪽, 왼쪽 지금 갈리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140m를 가는 방법을 제가 앞에서 어깨를 좀 움직여 드리면서 할 테니까 공을 또 쳐볼게요. 똑같이 계속 하세요. 140m 치세요. 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인위적으로 어깨를 좀 밀고 있어요. 어깨 턴 때문에 그런가요? 어깨에 의존해야 손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 몸의 움직임만 조금 도와드릴게요. 140m 갑니다. 좋아요.
방향적인 측면도 봐주시고요. 한 개만 더 실험해 볼게요. 지금 뭔가 약간 복잡한 게 없었죠? 네. 지금 어깨 제가 약간 밀렸던 느낌. 지금 한 3cm 정도밖에 안 밀었거든요. 제가 과하게 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제가 이걸 밀 테니까 여기 1번, 여기 2번이에요. 자, 어깨 미는 거 1번, 손으로 헤드 드는 거 2번이에요. 제가 밀 테니까 미는 거 느끼자마자 헤드 들어주세요. 갑니다. 방향 어때요? 일관되네. 이게 몸에 의존한 큰 근육에 의존한 스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손의 힘으로 주로 컨트롤 하시는 분인데 원체 몸에 근력이 좋으시니까 티가 안 났을 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주 사용하는 쪽이 손이었던 건데 지금 제가 어깨 밀자마자 들고 쳐보세요 했더니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미스폭이 줄었죠. 그 뜻은 몸의 개입이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을 하시거나 풀스윙을 하시거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근육을 움직이면서 그 움직임으로 인해서 백스윙을 드셔야지 멀리 보내거나 적게 보내거나 혹은 컨택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몸의 근육이 주가 아니라 어떤 작은 근육들이 주가 되게 되면 지금 하셨을 때 처음 쳤던 건 우측으로 가셨고 두 번째 거 왼쪽 갔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우측 갔으니까 순간적으로 약간 또 감아치기도 하고 좀 밀어치기도 하고 좀 이런 샷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배워봤는데 또 아이언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사실 준우님 같은 경우는 원체 잘 치시는 케이스라서 큰 변화 없이 이제 몸을 쓰는 순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언을 칠 때 많은 분들이 공 가운데 안 맞아요, 안쪽 맞아요, 바깥쪽 맞아요 이런 타점에 대한 민감성을 좀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공을 치는 데 있어서 타점이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경직되거나 스윙이 작아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타점이라는 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먼저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몸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 보셨어요? 몸만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돼요. 지금 꼴렁 하고 지금 연결이 끊겼다가 올라가게 되죠. 반대로 몸은 얼음이고 얘만 올리게 되면 이것도 연결이 끊긴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손 함께 움직이는 스타트가 어떠한 클럽을 막론하고 필요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을 할 때 너 따로 나 따로 혹은 뭐 얘만 이렇게 끊기는 게 또 없어져요. 이게 정말로 간단한 심플한 원리인데 함께 가면 함께 올 수 있고요. 따로 가면 따로 와야 돼요. 그래서 타점이 안 맞는 거고 불필요하게 공이 오차 범위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헤드와 몸, 즉 헤드는 손이랑 같은 연결 세트고요. 몸은 손하고 연결 세트예요. 두 연결 세트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그립 부분인데 이 그립 부분이 클럽을 잡고 있는 그립 부분이 몸의 움직임과 함께 시작만 하시게 되면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보다 정타를 맞출 확률이 크고요. 그때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근력은 다르겠으나 이 리듬, 백스윙과 나가는 쪽의 리듬이 달라야만 공의 탄도나 거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스윙 중간에 과정을 막 변형하시거나 뭔가 내가 너무 훅이 나니까 훅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쳐야지 슬라이스 나니까 가지 않도록 쳐야지 라고 하는 중간 과정 변형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어드레스 때 셋업을 차라리 변형을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 임시 방편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훅이 나게 되면 저는 인투아웃 스윙이다 보니까 미스가 나면 훅이 나요. 왼쪽으로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근데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내가 가기 싫은 곳을 봐요. 제 몸이 갖고 있는 얼라이먼트가 내가 가기 싫은 곳을 일부러 보게 만들어요. 정말 라운드 하다 보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날도 있거든요. 마음대로 안 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는 본능의 반대로 해요. 왼쪽 가기 싫은데 왼쪽을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럼 몸은 타겟보다 왼쪽을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저는 나밖에 안쪽으로 빼는 원래 플레이어인데 바깥쪽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올려줄 수 있고 이렇게 몸을 빼면서 공을 왼쪽으로 가지 않게 깎아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본능의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시작값을 변형을 하는 걸로 하고 스윙은 그냥 똑같이 하시는 것이 사실은 좋은 쪽으로 공의 구질을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타는 함께 움직이는 거고 공의 구질은 본능의 반대로 하셔야 돼요. 네, 믿으십시오. 준호님 이제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좀 궁금하셨던 거 아이언에서 있으실까요?
그 네. 핀 공략할 때 뭐 페이드 구질이 아이언 이 네. 페이드 구질이 편하다 막 이렇게 네.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드로우 구질이 거의 주로 나다가 네. 이제 페이드 구질로 바꾸려고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꽤 있는데 오랫동안 연구를 아까 이제 하셨네요. 이정은 프로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로스로가 이게 이쪽 방향으로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편하게 그 펀치샷 개념으로 음. 그 좀 공략하는 페이드 구질 쪽으로 이렇게 좀 펀치 치는 네. 방법? 페이드 치는 방법. 펀치도 알려드리겠고 제가 이제 페이드하고 펀치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페이드 칠 때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막 손을 당겨 치는 거 그런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양 조절이나 일관성적인 측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준비 자세의 변형을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원래대로라면 양쪽 어깨, 골반, 무릎, 발까지 수직 이렇게 기찻길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의 출발을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패스를 아웃인으로 바꿀 거예요. 패스를 아웃인으로 바꾸려면 원래 쓴 거에서 일단은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m 정도만 먼저 해볼게요. 요 정도 몸 전체를 공을 기준으로 발이 오른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얼라이먼트를 열 거예요. 지금 브러쉬 멘트는 이렇게 있지만 제 몸은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죠? 왼쪽 본 느낌이죠? 그리고 공의 위치는 똑같이 가운데에 둘게요. 지금 7번 아이언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공의 출발 패스는 이 스탠스 라인을 따라서 들면 약간 바깥쪽으로 나갈 거고 약간 안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아웃인 궤도고요. 이때 페이스의 오픈 양 조절로 인해서 커브 양이 결정이 돼요. 한마디로 공의 출발은 패스고요. 페이스의 앵글은 커브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5m 정도라고 생각하면 원래 제로에서 사실 느낌적인 건데 정확하진 않아요. 느낌적인 거고 연습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이 제로 90도 각도에서 한 5도 정도를 열었을 때 한 10m 정도, 10야드 정도 커브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언이긴 하지만 일단 5m 정도 좀 휘는 쪽으로 해서 약간만 그 반절도 한 3도 정도만 열고요. 자, 이제 스탠스 라인을 따라서 스윙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커브가 생겨요. 지금 저는 앞땅을 쳤어요. 공을 먼저 치고 땅을 치는 앞땅을 쳤는데 출발은 왼쪽 갔으나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었죠. 헤드를 좀 많이 열었나 봐요. 그 양 조절 이제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그 스핀 값에 따라서 커브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를 조금 열으면 탄도가 높아지면 거리가 좀 덜 나가진 않나요? 공을 오른발 두셔도 돼요. 아, 오른발 쪽에? 네. 아. 채가 내려오는 과정에 공을 맞게 하면은 출발 발사 각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패스는 공의 출발이고 페이스 앵글은 공의 커브 양인데 그때 만약 공이 왼발에 있으면 하이컷이고 오른발 쪽에 있으면 로우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에는 좀 낮게 가는 걸로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공의 위치를 중앙 오른쪽에 두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이 약간 포워드 프레스라고 하는 내밀고 있는 동작이 나오게 돼요. 중요한 것은 로우기 때문에 이 헤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로 끌고 나가셔야 돼요. 지금 저 손 안 풀었죠? 헤드가 손보다 넘어가야 풀린 거잖아요. 네. 손이 헤드보다 먼저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해야 공이 오른쪽으로 커브가 생겨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낮은 탄도의 페이드샷을 구사했어요. 네. 이해되셨죠? 반대로 또 하이컷 같은 경우는 공만 왼쪽에 두면 돼요. 자, 원래 가운데에 두는 공을 어떻게 보면 5번 아이언이나 하이브리드 치는 쪽에 공을 위치시킬게요. 이러면 뒷땅 칠 것 같은 느낌이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헤드가 빠져나가는 팔로스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탠스는 오픈을 해주고요. 저는 타겟보다 왼쪽을 봤네요. 그리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헤드는 열었지만 손은 들어오게 돼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까는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지금 손이 몸 가운데에 오게 되죠. 왜죠? 공의 위치가 왼쪽이니까.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커브 양을 약간 이 정도 열고 자, 마찬가지 스윙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컷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신기하네요. 어렵지? 않죠? 준호님 보니까 해보고 싶으시죠? 해보세요. 한번 시도해 와보세요. 보시겠어요? 해보세요. 공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PJ 선수들이 9볼 플라이시라고 하는 9가지의 공 구질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미세 조절을 통해서 재미있게 공을 갖고 놀거든요.
로우컷? 지금 로우컷 치시려는 셋업이셨거든요. 단지 클럽 페이스가 맞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진입 각도가 인투인이에요. 아웃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네. 궤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더 들어와야 되나? 네, 그래서 한번 준비 자세 해보세요. 제가 조금 더 도와드리면 자 공의 위치나 이런 거 좋았는데 오픈의 개념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그렇죠. 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의 위치가 몸 가운데 위치하게 돼요. 그죠? 근데 아까 발만 빼면 공의 위치가 사실은 자 공의 오른발이 있어야 되니까 발이 절로 가야죠.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로우컷은요 릴리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보세요. 다시 와 보세요. 페이스 다 젖어 있어요. 잡으세요 이제. 여기 얘는 없어요. 페이스는 없어요. 자 잡아 보세요 그립.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거예요. 저 손 보세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몸은 가만히 계세요. 손 이렇게 나오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페이스 그때 그때 이렇게 있어야죠. 페이스 이렇게 있어야죠. 열려 있어야죠. 손이 네, 손이 이렇게 있어야죠. 아까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돌면 안 네, 되죠. 약간 이렇게 빠져나가야죠. 예전에 그 타이거즈나 뭐 PGA 선수를 보면은 가끔 이렇게 네. 치는 거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사진으로. 컷샷이에요. 네, 맞아요. 페이드 샷이에요. 자, 스탠스 라인을 따라 백스윙을 들면 바깥으로 번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 풀지 마세요. 손을 당겨서 몸 쪽으로 어깨를 여세요. 비슷했어요. 아직은 인투인 궤도. 지금 생크가 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불길한 그저 예감 때문에 좀 과감하게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몸이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네. 준호님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전혀 다른 거 배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드시죠? 공이 이렇게도 맞네요. 네. 왠지 이거 될 것 같아요. 네. 비슷했어요. 오, 약간 걸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준호님 보셨어요? 네? 본인이 원하셨던 거가 네, 네. 지금 해냈잖아요. 이렇게 한 번도 연습해 보신 적 없으시죠? 없죠. 공 안 맞을까 봐. 이렇게 빼서 맞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하니까. 네, 페이드샷을 성공하셨으니까 이왕 내친 김에 펀치샷까지 한번 해보는 네. 거 어떨까요? 네, 펀치샷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보면 다 연결 맥락인데 채가 내려오는 과정에 공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 오른쪽에 공을 위치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이거는 저 피칭이나 뭐 이제 52도 웨지 치는 위치거든요. 7번은 보통 한 이 정도 두고 치는데 지금 발 하나 이상 거의 공 3알 정도가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손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돼요. 이게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렇다고 헤드가 열리거나 닫아지는 게 아니라 직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을 내밉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거는 공을 치실 때 이 오른손이 이렇게 풀려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왼손의 힘이 굉장히 단단해야 하니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내밀었고요. 직각 맞췄고요. 지금 굉장히 작죠? 뭔가 이렇게 끊어치는 느낌 들지 않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두고요. 자, 이제 백스윙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제 거리가 멀리 갔어요. 원래 7번으로 135가 가는데 이렇게 치다 보니까 141m가 갔어요. 그 뜻은 7번이 갖고 있는 로프트보다 죽어져서 어떻게 보면 세워져서 맞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와보시죠. 네, 왼손등이 그렇죠. 왼손등이 나와주는 느낌, 왼손이 타겟 방향으로 부딪혀주는 느낌이 이미지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공이 오른쪽 갈 것 같거든요. 아닐 거예요. 방금 배웠던 페이드샷하고 팔로스루가 비슷하다고 비슷한, 예, 로우 컷, 로우 페이드하고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임팩트 순간에 딱 멈춰보세요. 그럼 딱 그 위치에서 멈추게 돼요. 임팩트 순간에 멈춰보세요. 비슷했어요. 비슷해. 근데 단 헤드가 이렇게 교차되면 안 돼요. 예, 교차되면 생각보다 근력은 저보다 몇 배 많으실 거거든요. 네, 몇 배는 많으실 거예요. 딱 홀드라고 하는데 딱 멈춰주시는 동작으로 인해서 순간 가속이 오히려 늘어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도 한 거지 손으로만 하면 저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시작할 때 열면서 드는 거는 계속 해주셔야 돼요. 비슷했어요. 오, 몸의 움직임이 키라는 거 아시겠죠? 예. 네. 그래 더 나는데. 좋아요.
평소보다 더 나가셨어요? 더 나갔죠. 170이 나갔어요. 어느 정도 나가셨어요, 지금? 원래 7번 150. 아이언 풀샷 안 하고 그냥 60, 7대 150, 160이었어요. 지금 173m가 네, 나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각도가. 또 저희도 가르치는 만큼 쑥쑥 받아들이셔서 굉장히 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의 구질을 케어하거나 아이언으로 다양한 다채로운 구질을 하실 때는 몸이 움직이면서 헤드를 드는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단지 얼라이먼트를 열거나 페이스를 열거나 이런 것들로 변형을 하는 거지 중간 과정을 뭐 땡기거나 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하셔서 보다 재미있는 공 구질, 다양한 구질로 아이언 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호님 오늘 정말 해보고 싶으셨던 거 다 해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레슨 테크트리 오시니까? 여기 와서 이제 프로님들한테 한 4, 5년 동안 혼자서 해결하지 못한 그 숙제들을 다 풀고 갈 수 있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연습해서 더 좋은 샷 구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라이버와 아이언 마지막 회의만큼 총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 알고 계시죠? 연습하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샷 제대로 구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언을 맞추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기술과 정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언은 일단은 면에 맞아야 해요. 정타를 맞추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그래야만 거리를 늘리거나 구질을 케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을 수월하게 타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 따로, 손 따로가 아닌 몸과 손이 철저히 함께 움직이는 동작을 처음에 하셔야만 불필요한 궤도 이탈이나 불필요한 몸의 타이밍 어긋남이 없이 보다 함께 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함께 가야 함께 클럽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손의 힘과 무언가의 불안한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몸과 손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신 후에 공의 컨택이 나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정 변형이 아닌 준비 자세나 여러 가지의 정렬로 공의 구질을 충분히 똑바로 필 수 있다는 점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몸의 중심이 너무 많이 오른쪽 가거나 너무 많이 먼저 머리가 나오는 것이 아닌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제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큰 근육을 움직일 줄 알게 되면 공은 자동 반사적으로 가운데 맞을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대단한 기술, 어려운 동작 아니니까요. 연습장에서 해보지 않았던 이 동작들을 함으로써 보다 공의 컨택을 높이는 걸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간 기술 샷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레슨 테크트리 마지막 회 레슨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한데요. 사실 레슨 테크트리 반년 동안 저도 프로그램을 함께했기 때문에 정말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두 분 프로님들도 아쉬운 마음도 있고 또 만족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 레슨 테크트리 하시는 동안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 되돌아보면 좀 어떤가요? 많은 아마추어분들 저희가 같이 뵈면서 스윙도 교정해드리고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은 것을 좀 알려드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골프라는 게 어떤 레슨이 굉장히 화려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레슨 테크트리를 꾸준하게 시청하실 분들이라면 화려한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슨 테크트리 계속 제방 나가니까요. 네. 제방도 좀 챙겨서 봐주시면 훨씬 더 골프를 쉽고 편안하게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이제 연습 방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모든 케이스를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또 반성도 많이 했어요. 제가 드린 솔루션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혹은 다른 각도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반성도 좀 할 수 있었던 계기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제 방송 많이 나가니까요. 계속 보시면서 좋은 팁 잘 접목해서 좋은 골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7개월 동안 총 30회 레슨 테크트리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골프 마스터로 거듭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계속해서 레슨 테크TV와 함께 복습하고 연습하시면서 골프 마스터로 가는 길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길 약속드리겠고요.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